안녕하세요. 마음건강센터 정경미 상담사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잘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인 불안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엄격한 평가와 치열한 경쟁,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실수에 대한 불안은 누구나 조금씩 걱정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런 불안을 우리는 왜 느끼는 걸까요? 불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정서 반응입니다. 정상적인 불안은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대비하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산속을 걸어가다 뱀과 비슷한 물체를 보았다고 상상해 볼까요? 우리의 뇌는 편도체를 통해 일단 불안부터 느낍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판단 기능인 전두엽이 작동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뛰어야겠다, 혹은 뱀인 줄 알았더니 나뭇가지였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죠. 만약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뱀을 피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뱀에게 물려버릴 수 있죠. 눈앞에 위험한 대상이나 상황이 있다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불안을 느끼는데요. 문제는 불안할 만한 상황이나 대상이 없을 때도 우리는 종종 불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안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지각하는 순간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 버튼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잘 헤쳐나가기 위하도록 몸을 각성시키다 보니 심장은 빨리 뛰고 손발에 땀이 나는 신체 반응과 함께 긴장, 초조함, 불안 같은 심리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계가 신경을 잘 달래주며 불안을 가라앉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많은 현대인들이 늘 각성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이완 버튼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질적인 요인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위험 민감성이 높아서 어두운 걸 무서워하고 낯선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쉽게 긴장하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위험 민감성이 낮아서 별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도 하죠. 하지만 선천적인 특성이 불안의 정도를 모두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에 더해서 살아가면서 불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급성 만성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같은 불안을 유발하는 강력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가족이 아파서 일상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불안을 느끼게 되죠. 현재 경험하는 일뿐만 아니라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불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불안한 감정을 경험할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두 가지 유형을 보여드렸는데요. A와 B 유형 중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까우신가요? 먼저 A 유형은 노력형입니다. 노력형은 불안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형이 주로 하는 행동은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애쓰기, 미리 많이 걱정하기, 열심히 하면 된다고 스스로 세뇌하는 행동 등입니다. 예를 들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미리 최악의 시나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해결을 마련하는데 지나치게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행동을 하는 것이 노력형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B유형인 회피 유형입니다. 회피형은 불안한 감정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게임이나 스마트폰 같은 주의를 전환할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회피는 일시적으로 불안을 잊게 해주는 단기적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어떨까요? 회피했던 상황은 끝나게 될 마련이고 다시 불안한 현실이 눈앞에 놓이면서 좌절감뿐만 아니라 회피하느라 그동안 미뤄놨던 일로 더 큰 고통을 겪으면서 불안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현실에 대한 불안을 회피하면서 SNS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SNS를 보다가 타인이 잘 지내는 모습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주변과 비교하면서 비롯되는 불안은 열등의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없애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상황을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불안을 회피하거나 통제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불안을 다루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